예,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랑 여러분은 1일입니다. 자, 마스크 벗은 1일. 자, 39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합 설립입니다. 자, 395페이지죠. 5페이지 조합 설립인가. 여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거기 1. 조합 설립 의무.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즉, 예, 물론 이런 공공주도가 아닐 때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예,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만 재개발이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조합 안 만들고 지들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20인 미만이 아닌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왔던 거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자,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똑같이 조합 설립할 때는 정관 작성하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제출하고 주민 동의서 첨부해야 되는데, 주민 동의 얼만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자, 재개발은 얼마 동의 얻어야 돼요? 재개발. 자, 이제 여기는 똑같아요, 여러분. 개발법하고 정비법하고 조합은 이 시장구조 등의 설립 인가받으면 뒤에서 나올 거 미리 설명합니다. 인가받으면 시장구조 등의 인가받으면 조합은 설립이 되고, 그리고 조합이 성립되는 것은 우리 정비사업 조합은 명칭만 조합이지 법인이에요. 법인격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조합은 성립한다고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우리 개발법과 똑같아. 인가구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0인의 설립 등기를 하면 조합은 성립합니다. 근데 이 등기는 법인인데 무슨 법인요? 이 사단법인요, 재단법인요? 사단법인. 뒤에서 나오니까 미리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이 법에 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뒤에서 나오니까 한번 말씀드려보고. 자, 여기서 꼭 기억할 건 여기 동의예요. 동의. 자, 재개발 사업. 자, 이적이 재개발 구역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얼마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자, 재개발은 이 안에 있는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자. 이 세 명을 우리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죠. 여기에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 얻어요? 4분의 3. 그래서 많이 얻어야 돼요. 우리 개발법은 3분의 2지만 정비법은 4분의 3. 4분의 3이면 75% 동의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합을 설립을 위한 동의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 이 중요한 게 앞에 많이. 그래서 개발법은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개발조합 설립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총수 3분의 2분의 그랬죠? 근데 정비법은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그래서 중요한 게 앞에 많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이 안에 있는 토지 면적은 얼마예요? 토지 면적 2분의 431의 동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큰일 납니다. 자,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는다. 4321, 4321, 431. 거꾸로 하면 1, 2, 3, 4, 431에 동의 얻는다. 자, 4분의 3, 2분의 1 동의 얻는다. 줄 치셨어요? 자,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잘 보세요. 재건축 보면 제가 항상 머릿속에 뭐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단지 101동, 102동, 103동 그랬죠? 그 아파트 단지를 뭐라 그래요? 아파트 단지를 주택 단지라 그래요. 자, 왜 이 지역이 이제 재건축이 된대? 101동, 102동, 103동 재건축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거예요. 시간이 겁나 오래돼서 이제 다시 드러내고 다시 새로 질 거예요. 그럴 때는 주택 단지 여기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동별로 얻어야 되고 전체로도 얻어야 돼요. 동별은 필요 조건, 전체는 충분 조건. 자, 동별 얼마예요? 동별 과반수. 동별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 얻어야 돼요.
동별로 101동, 102동, 103동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전체 충분 조건 전체 여기인데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4분의 3. 무조건 큰 숫자는 4분의 3에 4분의 3. 전체 구분 소유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토지 면적이라는 건 대지권 비율이겠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건 같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토지 등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이 됩니다. 4분의 3, 4343 어때요? 동별 과반수. 주택단지 안에는 동별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 소유자 4343에 동의한다. 구분 소유자 그리고 토지 면적 4분의 3. 이것은 같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대지권 비율이니까 똑같아요.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4분의 3. 그런데요. 자, 우리 정비법에서는 이 지역에 지금 재건축 주택단지 101동, 103동, 102동, 103동인데 여기에 진입도로가 필요하대. 진입도로. 여기가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도요. 여기도 정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진입도로 등이 필요하면. 근데 여기는 그러면 진입도가 필요해서 여기다가 정비구역을 포함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주택단지 아니에요? 밖이에요? 여기는 주택단지 밖이죠. 예, 주택단지 밖이 예, 포함돼서 예, 정비사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주택단지 밖에는 여기는 지금 공동주택이 없으니까 구분 소유자란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주택단지 밖에는 얼마큼 동의돼? 여기에 있는. 우리 앞에가 사람이 나온다고 했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 소유자 얼마? 4분의 3. 무조건 큰 숫자는 4분의 3이에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앞에 큰 숫자는 4분의 3. 75%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 재개발이든 예, 재건축이든 재건축이든 자, 앞에는 주택단지 아니든 바뀌든 다 큰 숫자는 다 4분의 3이에요. 똑같이. 근데 이제 뒤에가 차이가 있는 거죠. 2분의 1이냐 4분의 3이냐 그 다음에 뒤에는 다 달라. 다르면 우리가 동의자 수할 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3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2분의 1도 나왔고 4분의 3도 나왔으면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3분의 2가 나와야겠죠? 3분의 2.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앞에는 무조건 4분의 3. 뒤에만 다르다. 뒤에만. 재개발은 2분의 1. 재건축은 단지 안에는 4분의 3, 단지 밖에는 3분의 2. 4분의 3. 뒤에만 달라요. 뒤에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3이고 앞에는 다 4분의 3입니다. 그만큼 동의를 많이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 자, 이 부분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그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은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한다. 앞에는 4분의 3, 뒤에만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그 뒤에만 3개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해주시고. 자, 그 부분 396 1 재건축 그리고 1번은 주택단지 안 그리고 2번은 주택단지 밖 그죠? 이렇게 동의를 얻는다. 근데 또 세 가지 공통점. 인가받은 사항은 밑에 변경할 때는 얼마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 우수 등에게 변경 인가받으라고요. 변경 동의 3분의 이상. 그래서 거기 변경 인가라는 말 나오죠? 네, 그러면 이때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관 등의 사항을 첨부해서 시장 우수 등의 변경 인가 받는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자, 나머지 내용도 크게 뭐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만 잘 잡아서 보시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자, 이 시험에, 자, 이 동의가 참 잘 나왔어. 이런 식의 유형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정말, 이거 맞습니다. 자, 맞아요. 재개발, 자, 동의, 들어갈 내용을 다르게 나열한 것은, 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재개발인지 재건축이 나오지. 무조건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4분의 3, 토지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재개발은 2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재건축이 3분의 2, 4분의 3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33.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재건축 사업이네. 재건축인데 재건축일 때는 주택단지 아닌지 바뀐지 먼저 보셔야 돼. 여기 보니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다 그랬죠? 아닌 지역이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얼마? 무조건 큰 숫자는 얼마라고요? 4분의 3. 그리고 뒤에가 이제 얼마예요?
여기 2분의 1 나왔으니까 3분의 2 아니면 4분의 3인데 주택단지 안이 4분의 3이고 주택단지 밖에는 3분의 2 그죠? 주택단지 밖에는 4분의 3, 3분의 2 동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억을 딱 합니다.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1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오면 꼭 맞추셔야 돼.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무조건 맞추셔야 돼. 나는 암기가 그거 숫자만 나오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뭔 준비하고 있습니까? 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찍으면 안 돼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밑에 문제가 그런 문제도 나왔네요. 나왔으니까 거기 397페이지 문제 나와 있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에요. 자, 뒤로 넘겨 보시면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아까 재개발은 얼마큼 동의 얻으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또 예, 토지 면적 2분의 1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동의 방법. 자, 동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의는 동의자 수 산정할 때 서면 동의할까요? 아니면 예, 그냥 구도로도 저기 동의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 사실은 저기 재개발 지역인데 재개발로 내가 주택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 한 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대. 근데 직업상 저기 제주도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따르릉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동의 좀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화상으로 오케이 콜 그러면 동의되나요? 예, 동의는 항상 서면 동의입니다. 동의서가 몇 장 되는데 그걸 전화상으로 오케이 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의는 서면 동의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 동의서에다가 본인 이름 써야 돼요. 예, 도장 찍고 직위 날인하고 그리고 또 접니다라고 신분증명서 사본도 같이 첨부해야 됩니다. 동의는 서면 동의다. 자, 그래서 거기에 398페이지 동의는 예, 그 서면 동의서에 이 말 나오죠? 서면 동의서에 토지 소유자 성명 적고 지장 날인하고 그리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동의 방식은 이렇게 예, 서면 동의다. 부분 체크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동의 어떻게 얻는지 동의자 수 산정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이런 게 또 시험에서는 자주 물어봅니다. 자, 오른쪽 399페이지 보세요. 자, 399페이지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나왔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자,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자,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거기만 특히 잘 보시면 돼요. 재개발 사업만.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공공주도지만 원칙은 어땠어요? 자력계량 방식이 아닌 나머지 방식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정군수 등이 직접 한다 그랬죠? 주거개선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 얻는다 그랬잖아요. 또 재개발도 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 재개발할 때 여기서 예, 4분의 3 이상의 동의. 그러면 이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해라.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예, 거기에 있는 한 필지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대. 자,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공유 나오면 볼 것도 없었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사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대. 공유 나오면 수익권은 공유자가 이 건축물이 공유자가 100명이 있으면 수익권이 100개인가요? 아니면 1개인가요? 1개죠. 그래서 공유 나오면 무조건 뭐 하나 없어요. 대표하는 한 명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봐라. 수익권 하나니까. 그러니까 공유 나오면 대표하는 한 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상권자잖아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란 토지적 건축의 지상권자인데, 근데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대. 그러면 실제 토지 소유자는 여기고 지상권자는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토지의 지상권이 있을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을 어떻게 하라? 이 토지 소유자나 그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자 이 중에 대표는 한 명만을 토지 소유자로 보라네. 그래서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도 공유 나와도 한 명이고 토지의 지상권이 있어도 그때는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 중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예, 대표한 1인을 토지소유자 선정한다. 자, 그 두 번째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재개발 지역에서요. 재개발 지역에서 여러분이 토지주택,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개 갖고 있어. 여러 개. 그러면 여러 개 갖고 있다. 여기서 지금 여러 개 갖고 있어. 주택을 뭐 5채 갖고 있다든지 뭐 토지를 여러 필지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1인이 다수 필지, 다수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때는 필지나 건축물 수에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만 산정하라. 한 명으로만 산정하라.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몇 명으로 산정하라고요? 1인으로 산정해. 1인이 다수 필지, 다수 건물 가지고 있어도 필지나 건축물 수에 상관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인으로만 산정하라는 이야기. 한 명으로만 산정해요. 열이 갖고 있어도. 자, 여기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이다. 자, 둘 이상의 토지 건축물을 여러 명이 같이 공유. 이런 게 이제 우리 공동 투자 들어간 경우잖아요. 토지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해가지고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때도 공유니까 대표는 한 명을 투자를 보겠다. 근데 만약에 토지 공유자와 건축물 공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이제 각각을 한 명으로 봐야지만 토지 건축물 공유자가 동일인이다. 그럴 때는 한 명만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1, 2, 3, 4 거기까지만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는데 자, 동의자 수 선정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보기 전에 그래서 시험에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적에 여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부터 보세요. 자, 재개발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다음과 같다. 재개발입니다. 자, 여기 이제 4개 필지가 있어. 지번 1, 지번 2, 그리고 지번 3, 지번 4. 토지 등 소유자란 누구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토지 소유자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지번 1의 땅에는 토지 소유자 A5와 A1이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이 공동 소유 토지에 건축물 소유자 B가 이렇게 있네. 그 다음 지번 2는 토지 소유자는 C인데 C 토지 위에 이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자 D가 있네. 자, 그 다음에 지번 3은 토지 소유자 E고 건축물자 F네요. 지번 4는 토지 소유자도 E고 건축물 소유자도 E야. 자, 그럴 때 토지 등 소유자 수는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산정돼야 뭐 4분의 3을 어떤 3분의 1을 어떤 할 거 아닙니까? 자, 토지 등 소유자 수는 몇 명이에요? 몇 명? 시험에 이거하고 저거 똑같은 거잖아요. 통소유자 수는 몇 명? 이거 보고 좀 볼 거예요. 몇 명? 자, 이제 하나씩 나눠서 생각해야죠. 지번 1에는 몇 명이에요? 여기는 공유 나오면 한 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공유 토지의 건축 수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명, 그래서 여기는 2명으로 봐야죠. 2명. 자, 지번 2는 아까 토지에 지상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 중 대표는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몇 명? 한 명. 자, 지번 3은 토지 소유자, 건소유자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여기 몇 명? 각각 한 명씩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와 건축물이 다르니까. 지상권자면 대표하는지만 여기 토지 건축물이 다르니까. 그죠? 여기 몇 명? 2명. 자, 지번 4는 예, 여기는 0명. 이제 이게 아까 1인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필지나 건축물 수혜상업 통일시장 이동 봤잖아요. 여기서 이미 2가 2인이 됐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산정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한 명으로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용감하게 한 명 걸면 안 돼요. 0명 그래야지. 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수는 몇 명이다? 5명이다. 이렇게 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풀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다음에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 수는 몇 명이냐?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 B, 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에 하나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D. 여기 몇 명이에요? 이거 똑같잖아요. 3명 토지에 지금 소유자, 건축 소유자 다르잖아요. 몇 명? 2명이죠? 토지 소유자 1명, 건축 소유자 1명.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E. 몇 명이에요? 근데 E가 여러 개 갖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아까 뭐 한다고?
필지나 건축물 수에 상관없이 통시할 1정도 받잖아요. 1이니까 이게 몇 명? 한 명이죠, 한 명. 한 명이잖아요. 여기 갖고 있어 한 명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예, 한 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토지에 지상권이 있으면 그때는 대표한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명. 그래서 여기는 총 몇 명이요? 여기 4명.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하는 거. 자,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 산정하는 방법. 여기 1, 2, 3, 4 거기만 보시고 재건축은 똑같으니까 재건축은 안 물어봐요. 시험에 물어보면 항상 재개발 여기 이렇게 해서 물어볼 거니까요. 이런 사례형의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